Q&A를 할 거야. 이번 Q&A를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중국 유학 관련된 브이로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해주셔. 이제 뭐 중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칭화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DM을 해주는데 DM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질문이 다 똑같아. 다 똑같더라고. 질문 궁금한 게 다 비슷한가 봐. 그래서 그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번 Q&A에 담을 건데 다원이들이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DM 그리고 유튜브 게시물 커뮤니티 댓글에 달아준 질문들도 몇 가지 넣어서 이번 Q&A를 만들어 볼까 해. 저번 Q&A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Q&A 답변은 내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지 말고 참고하는 용으로만 들어줬으면 좋겠어. 중국에 처음 오게 되면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.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그렇겠지?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. 중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학교든 어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사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친구가 아니라 뭐 매일 밥도 먹고 내가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을 깊게 튼 친구라고 해야 하나? 그러니까 좀 깊은 관계의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더 추천하는 거는 현지를 조금 잘 알면서도 모국어가 같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국이나 뭐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싶어. 뭐 솔직히 이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조금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아닐 수도 있어.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유학을 할 경우에는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정말 필요해. 왜냐면 이제 외롭거나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.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. 근데 이제 마음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주말에 조금 같이 놀러 나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현지를 조금 아는 모국어가 같은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게 적응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아. 뭐 이 질문은 뭐 외국인이랑 한국인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겠지? 어,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내 생각에는 먼저 다가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하면 되게 좋아해. 왜냐면 자기들 입장에서 되게 중국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말을 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한국인, 그러니까 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야. 외국인이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친구를 사귈 때 쟤랑 친해지고 싶다.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말 걸면 조금 부담스러워 할까? 아니면 말 걸었는데 되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잖아. 외국인들도 똑같아.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. 내가 이제 먼저 다가가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해주는 말이 나는 너가 한국인이어서 중국인들이랑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다. 나는 그래서 너한테 말 너무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걸었다. 너가 말 걸어줘서 정말 좋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. 그러니까 중국에서 친구를 사귀려면 너희들이 먼저 다가가야 돼. 걔네들이 먼저 다가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. 나는 지금 칭화대학교 사회학부 경제학과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. 내가 경제학과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학교의 조금 복잡한 시스템 때문이야.
우리는 입학을 할 때 학과로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학부로 입학을 하게 돼. 그리고 1학년 1년 동안은 이제 자기가 그 학부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업들 중에서 자기 성향이랑 맞는 수업을 찾기 위해서 1년 동안은 계속 다양한 수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. 논문을 적기 직전에 이제 학교에 신청을 하는 것 같아. 난 이 학과로 졸업을 할 거다. 이런 식으로. 나는 우리 사회학부, 뭐 심리학, 국제정치학, 경제학, 사회학 중에서 경제학이 그래도 내 성향이랑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제학과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. 많은 다운이들이 내 졸업 후 계획을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. 나는 조금 부끄럽지만 내 최종 목표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내 최종 목표야. 어릴 때부터 옷 입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약간 뷰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내 브랜드를 만든다면 뭐 뷰티나 약간 그런 패션 쪽에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. 근데 졸업 후에 바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선 내 계획은 이런 뷰티나 패션 쪽에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약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런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고 나서 나만의 브랜드를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. 지금은 내가 유튜브에 이제 브이로그만 올리고 있긴 한데 이후에는 뭐 데일리룩이라든지 그런 패션 관련의 컨텐츠도 한번 올려볼까 계획 중이야. 추가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건가요? 아니면 중국에서 일을 하실 건가요? 막 이런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. 내 생각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곳이라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. 근데 굳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세요? 중국에서 일하고 싶으세요? 이렇게 그냥 굳이 뽑자면 나는 한국일 것 같아. 기업 쪽 그런 기업에 뭐 좋고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한국에서 조금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굳이 뽑으라면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. 칭화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했던 공부는 사실 IELTS밖에 없는 것 같아. 나는 칭화대학교에 내가 붙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, 사실. 왜냐하면 IELTS를 정말 급하게 준비를 했었거든. 아마 칭화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다운이들은 칭화대학교 입학 지원을 할 때 이제 원서를 쓸 때 영어 자격증을 내야 된다는 걸 다들 알 거야. 근데 뭐 나는 SAT, 뭐 토플 이런 영어 공인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빠르게 준비하려면 약간 IELTS를 따야 되는 상황이었거든. IELTS를 한 달인가? 한 달 준비하고 쳐서 그 점수 그대로 그냥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뭐 IELTS를 한 달 동안 정말 빡세게 공부했던 거 빼고는 다르게 뭐 칭화대학교를 위해서 공부한 건 없는 것 같아. 아, 면접. 근데 면접은 뭐 IELTS? 면접 공부 이거 두 개 말고는 없는 것 같아. 물론 면접 공부 안에 뭐 중국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같이 공부를 했던 건 있는데 뭐 칭화대학교를 위해서 뭐 수학을 공부하고 화학을 공부하고 약간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. 딱 그 영어 자격증이랑 면접 공부. 고등학교 때 나는 누가 봐도 아침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. 보통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방에서 1시간 반 정도 자습을 하고 6시 50분쯤에 등교를 해서 원래 아침 자습 시간이 7시 반부터 8시까지였거든. 그래서 6시 50분쯤에 등교를 해서 8시까지 또 학교에서 혼자 자습을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수업 듣고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도 한 20분 만에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싹 다 자습. 그리고 야간 자습하고 1시간 휴대폰 자유시간이 있었거든, 우리 학교는. 그래서 그 시간에 휴대폰도 하고 뭐 뽀글이도 끓여 먹고 샤워까지 싹 다 하고 그 1시간이 지나면 난 바로 잠들었어.
나는 밤에 하는 공부가 안 돼서 빨리 자고 이른 새벽에 공부하는 스타일? 정말 며칠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플래너를 봤는데 그럼 뭐 자는 시간, 먹는 시간, 그리고 수업 시간을 빼고 그냥 뭐 학교 자습 시간 포함 그리고 나 혼자 하는 자습 시간 다 포함해서 나 혼자 자습하는 시간이 거의 10시간 정도 되더라고.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. 대학교가 간절했어 그때는. 그때 내가 북경대를 준비할 때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. 물론 약간 그런 건 있어. 조금 아까워. 내가 그렇게 필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엄청 공부를 했는데 막상 붙은 건 칭화대학교여가지고. 그래서 고3 여러분 힘내세요.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중국 대학교 자기소개서 팁은 그 대학교 인재상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뭐 우리 학교를 예시로 들자면 우리 학교는 체육을 정말 중시하는 학교였거든. 그래서 내가 아는 지금 칭화대학교에 붙은 내가 아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청소년 때 했던 그런 체육 활동들 있지. 그런 활동들을 다 적었더라고. 나도 적었어. 나는 뭐 초중고 댄스부 했던 것도 적고 어릴 때 뭐 복싱이나 수영 같은 것도 다 적었던 것 같아. 아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팁. 자기소개서가 따로 있고 지원을 할 때 뭐 IELTS 몇 점, HSK 몇 점, HSK 약간 이런 식으로 적는 지원서가 따로 있고 자기소개서가 따로 있잖아. 근데 지원서는 정말 수치로서의 너를 보여주는 거야. 이 학생이 내신을 몇 점 받았고 국어 점수는 정말 뛰어나고 수학은 조금 떨어지고 뭐 HSK는 뭐 200 몇십 점이고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다면 자기소개서는 이 수치를 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 아니면 비록 이 수치가 되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이뤄낼 수 있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.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HSK 6급을 200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자. 근데 만약에 너가 중국 유학을 1년 정도밖에 안 했어. 그러면 내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중국어를 하나도 몰랐다. 하지만 중국 유학 1년을 통해서 내가 칭화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HSK 6급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점수를 받게 되었다. 비록 점수가 낮을지는 모르지만 1년 동안 이런 결과를 낼 정도로 나는 습득력이 뛰어난 학생이며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단점도 장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곳이 자기소개서야 얘들아. 알겠지? 한 번씩 자기소개서 한번 봐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. 그런 친구들 보면 스토리를 연결을 잘 못해. 단점은 단점 그대로 적고 장점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적어도 되는 것 같아, 자기소개서는. 첫 번째, 그 학교 인재상 찾기.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나를 만들기. 두 번째,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스토리를 만들기. 면접을 할 때는 딱 중요한 거 네 가지 얘기해줄게. 첫 번째, 긴장하지 말기. 뭐 다른 대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칭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면접관님이 우리 긴장 풀어주려고 농담을 많이 하셔. 두 번째, 옷 단정하게 입기. 세 번째, 미소. 틀려도 미소. 잘 몰라도 미소. 그리고 마지막은 예의 바르게. 예의 바른 거 정말 중요해. 왜냐면 외국인 전형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영어권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면접을 보게 돼. 우리 한국은 예의 바르게 면접을 보는 걸 당연시 여기잖아. 근데 약간 영어권 친구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. 근데 중국은 우리랑 예의범절이라는 그런 문화가 비슷해서 중국 선생님이나 뭐 면접관님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한국인들 학생은 정말 예의가 바르다.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. 면접 들어가기 직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네 가지. 긴장하지 말고 옷 똑바로 입고 미소를 짓고 예의 바르게 면접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.
사실 나도 대학교 입학을 하기 전까지는 자취방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은 후에는 기숙사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. 왜냐면 경제적으로나 뭐 생활적으로나 기숙사가 제일 편해. 왜냐면 이제 학교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듣다 보니까 자취방에 살게 되면 아침에 모질라. 1교시가 든 날이다? 그럼 그날은 그냥 자체 공강이 돼. 기숙사 살아도 1교시 진짜 힘들거든? 2교시도 힘들 때가 많아, 사실. 근데 자취방 살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? 중국 대학교가 1교시가 거의 8시? 우리 학교는 8시거든. 그래서 기숙사에서 일나서 그 학교 그 건물까지 가려면 적어도 7시 반? 적어도 7시 20분쯤은 일나서 모자 쓰고 그냥 부랴부랴 나가면 딱 8시에 맞춰서 등교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취방에 산다? 절대 불가능이지. 거의 한 6시 반쯤은 일나야지 준비하고 자토 타고 올 수 있는? 만약에 자토가 없으면 또 자전거 탄다? 그럼 한 6시쯤은 일러야 돼. 최소한. 그냥 뭐 준비 안 하고 온다고 해도 6시쯤은 일러야 될 걸 아마. 물론 내가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들었어. 그리고 집값이 북경이랑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. 근데 북경이랑 상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숙사 들어오는 거 추천해. 나는 기숙사를 나갈 생각이 아직 없어. 쭉 기숙사에서 살고 싶어. 이게 편해, 기숙사가. 칭화대학교 한국인 학생 입학수. 그러니까 솔직히 21학번은 잘 모르겠거든? 근데 20학번은 30명에서 한 40명 정도? 40명은 안 되게 들어온 것 같아. 아마 21학번도 비슷하게 들어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. 남자친구? 없어. 남자친구 없어요. 그리고 전 중국인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없어.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나라 남자랑 사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 남자친구랑 사귀어 볼 생각은 있는데 아직 나랑 성향이 맞고 말이 잘 맞고 뭐 성격이 맞는 친구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.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, 뭐 외국인 다 포함해서.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학교랑도 조금 교류가 적기도 하고 학교에 학생들도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20살이 된 이후로부터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어. 없어. 중국 유학에 로망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 중드를 보고 온 친구들이더라고. 중도에 보면 진짜 잘생긴 남자가 엄청 많잖아, 학교에. 그런 거 없어, 얘들아. 중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 금지, 연애 금지, 체육복 같은 교복 뭔지 알지? 그걸 입고 등교를 하게 되는데 나도 뭐 머리 질끈 이만큼 뭐 똥머리 맨날 똥머리 하고 안경 끼고 눈이 잘 안 보니까 안경 끼고 립 뭐 틴트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바르고 등교를 해가지고 똑같은 친구들 만나면서 공부하고 그랬지. 뭐 남자 애들도 한 번씩 가다가 잘생긴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잘생긴 걸 너무 잘 알아. 너희들이 보는 그런 중두 같은 분위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. 그리고 중도에 보면 군사훈련이 있는데 이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. 그래서 나는 유학을 고등학교에서 2년 반, 대학교에서 반학기 정도 중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군사훈련을 참가해 본 적은 없어.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군사훈련 하는 거 봤는데 정말 대단해. 땡볕에 맨날 여름 방학 때쯤인가? 거의 여름 햇빛 쨍쨍할 때 남자애들이 머리 빡빡 깎고 밀리터리 옷 같은 거를 입고 뭐 달리기 하고 뭐 훈련 같은 걸 봤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. 외국인들은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는 활동인 걸로 알고 있어.
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고등학교에서 칭화대학교를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고등학교에서 오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. 근데 내가 알기로는 특목고, 그러니까 뭐 외고라든지 국제고가 아닌 친구들은 조금 입학하기 힘들다고 들었어. 그리고 내가 아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싹 다 특목고 친구들, 국제고 친구들이었어.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영어 자격증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기는 영어 공인 자격증 없었다. 그냥 자기는 특목고등학교 외고의 영어 성적을 그냥 제출했더니 그냥 통과시켜줬다. 그리고 자기는 면접 볼 때 HSK 5급이었고 면접관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에 입학 조건은 HSK 6급이다.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다면 이 날짜까지 HSK 6급 자격증을 따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. 그리고 자기는 수능 점수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수능 점수 HSK 5급 그리고 영어 내신 점수 말고는 따로 제출한 게 없다고 해. 칭화대학교에 와서 후회했던 순간? 사실 난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. 왜냐면 사실 나는 칭화대학교 신문방송학과로 면접을 받고 신문방송학과로 붙었는데 근데 이제 합격을 하고 북경대나 뭐 인민대, 복경대 시험이 끝나갈 때쯤 무렵에 갑자기 칭화대학교에서 우리가 20학번부터 신문방송학과 본과생을 안 뽑기로 했다 라는 메일을 받았어. 그래서 난 진짜 진짜 우울증도 왔던 것 같아. 왜냐면 나는 5개 대학교 다 넣었는데 이 5개 대학교 싹 다 신문방송학과로 넣었었거든. 정말 난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를 지원을 했던 건데 합격을 시켜놓고 다른 학교 시험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나는 신방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통지를 받아가지고 사회학부에서 뭐 가고 싶은 학과도 없었고 그때 정말 현타가 왔던 거야. 세게 현타가 오고 난 진짜 뭘 해야 되지? 이러면서 진짜 이 학교는 왜 이런 시스템이지? 왜 미리 안 알려주고 왜 나를 뽑아서 다른 대학교 시험 칠 기회를 놓치게 한 거지? 이러면서 약간 학교한테 엄청 빡쳤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칭화대학교 수학 공부를 할 때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난 대학교 와서까지 수학을 공부할 줄 몰랐지. 문과가. 그리고 체육 수업. 파업부 할 때. 체육 우리 학교 체육 너무 좋아해. 체육 좀 그만하고 싶어. 수학이랑 체육 수업 좀 그만 듣고 싶어. 근데 그거 말고는 난 우리 학교한테 엄청 만족하고 있고 누가 우리 학교 오고 싶다 하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학교인 것 같아. 이렇게 Q&A가 끝났어. 정말 이번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걸 질문 몇 가지를 뽑기가 너무 힘들었거든. 근데 최대한 우리 다원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들만 뽑아서 Q&A를 한 거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저 답변 못 해준 다원이들 질문들은 너무 미안해. 뭐 학과에 관련된 질문들 있지. 뭐 되게 많더라고. 화학과, 미술학과, 뭐 예술학과, 대외한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 그 질문들을 내가 답하기에는 내가 그 과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답변을 못 해줬어. 그래서 그런 학과에 대한 Q&A는 다음에 내가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.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.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고 커뮤니티에다가 내가 이제 Q&A 방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야. 유학이랑 입시 관련된 Q&A 방. 그 커뮤니티 Q&A 게시물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해주면 답변을 해줄 거니까
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 이러면 뭐 이 영상 댓글도 괜찮고 그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에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다 물어봐. 물론 Q&A 안에 있는 내용 빼고 Q&A 안에 있는 내용 물어보잖아? 그럼 나 정말 화날 것 같아. 뭐 조금 게시글에 조금 달기 좀 그렇다 하는 거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DM으로 물어봐주면 내가 답변해주도록 할게. 지금까지 Q&A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운이들이 계획하는 일들, 다운이들이 뭐 준비하고 있는 일들 모두 다 잘 되길 빌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